집과 환경이 마음을 바꾼다.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생활 철학.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있는데도 편하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뭔가 불편하고 방에 누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왠지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거실로 나가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무겁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집이 우리를 쉬게 하지 않는지, 왜 내 공간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이 진짜 쉼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 마음을 만드는 곳입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머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집이 그냥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씻고 자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고 집은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실과 방과 부엌을 오가며 시간을 보냅니다. 집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질까요?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거실을 봅니다. 텔레비전, 소파, 테이블 다 그대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것들이 낯설게 느껴질까요? 방에 들어갑니다. 옷장, 서랍, 침대. 익숙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왠지 숨이 막힙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집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물건들이 쌓여 있나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집이 답답하면 마음도 답답합니다. 집에 쓸데없는 물건이 많으면 마음에도 쓸데없는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집도 어지러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정리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집이 어지러우니까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집을 정리할 수 없고 집이 더 어지러워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잠깐 멈추고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탁자 위에 무엇이 놓여 있나요? 벽에는 무엇이 걸려 있나요? 방 한편에는 무엇이 쌓여 있나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물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내게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아마 많은 것들이 그냥 거기 있을 뿐일 겁니다. 필요해서도 좋아서도 편해서도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거기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서서히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맞지도 않고 유행도 지났고 입을 일도 없는 옷들.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입을 수도 있지. 돈 주고 산 건데, 아직 멀쩡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옷들은 옷장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정작 지금 입는 옷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옷장을 열 때마다 그 옷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정리해야 하는데, 버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이 주는 무게입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심리적인 무게. 우리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무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나이 72살 되신 분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배우자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혼자 30평대 아파트에서 사십니다. 처음 강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죠, 뭐.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나 싶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갔구나 싶고 강 선생님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왜 그분이 우울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이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책, 신문, 옷가지, 그릇, 온갖 것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방에는 배우자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 신발, 안경, 시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걸 버리면 진짜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책장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받아온 상장과 트로피가 있었습니다. 이미 40대가 된 자녀들의 초등학교 시절 물건들, 그것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강 선생님은 과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던 시절, 자녀들이 함께 살던 시절, 그 시절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힘드시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이 집에 있는데 전혀 쉬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은 68세,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지만 가끔 찾아옵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저녁에도 피곤해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님의 집은 강 선생님의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고 물건 하나 어지럽게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청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을 닦고,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또 정리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물었습니다. 집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오면 깨끗한 집을 보여줘야죠. 남편도 깨끗한 걸 좋아하고요. 하지만 자녀들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집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 여사님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 집을 관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먼지가 묻으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부엌에 서도 설거지하고 정리해야 해. 침대에 누워도 내일 이불 빨아야지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집은 깨끗했지만 박 여사님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75세,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이 작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권했지만 이 선생님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았어.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이 선생님의 집은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큰 방은 이 선생님이 사용했고 나머지 방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다기보다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옛날 가구,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상자들. 방문을 열면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방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들어갈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 방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선생님을 무겁게 했습니다. 매달 관리비가 나갔습니다. 난방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쓰지도 않는 공간 때문에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집이 이 선생님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큰 집에 있으면 그 넓음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빈 방들이 너는 혼자야. 이제 아무도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추억이 많아요.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집을 떠나면 그 추억들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강 선생님은 과거의 물건들 때문에, 박 여사님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 선생님은 너무 큰 공간 때문에, 그리고 세 분 모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 나를 쉬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은 우리를 쉬게 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집은 우리가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곳 아닌가요?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비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의 쓸모는 비어 있는 공간에 있다. 그릇이 그릇으로 기능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라 비어 있어서 무언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진짜 가치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니라 여백이 있을 때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백이 없었습니다. 여백이 없으니 마음이 쉴 공간도 없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움은 오히려 풍요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건 많은 돈을 주고 산 건데 버리면 아깝지 않나? 이것은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 버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아둡니다. 쌓다 보면 집이 창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고지기가 됩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아는가? 세상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만 귀하게 여깁니다. 돈이 되는 것, 필요한 것, 유용한 것. 하지만 장자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 비틀어져서 목수는 이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이 나무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갑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쓸모없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공간, 아무 기능도 없는 공간, 그냥 비어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집은 깨끗했지만 여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쓸모없는 공간, 불완전한 공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공간의 중요성을 압니다. 선방은 아주 단순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자리, 방석, 그리고 텅 빈 공간. 그게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공간이 단순하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볼 것이 없으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집에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의식합니다. 의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의식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 판단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몸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마음을 많이 써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모는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서양의 미니멀리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적게 사는 것,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짜 미니멀리즘은 적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편하게 하는 것,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덜 가지되 더 풍요롭게 사는 것, 단순화돼 더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 선생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4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방이 4개나 되지만 쓰는 방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방들은 그냥 짐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만약 이 선생님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떨까요? 20평대 아파트,
방 2개. 하나는 침실, 하나는 거실 겸 서재. 관리하기 쉽습니다. 난방비도 적게 나옵니다. 청소할 공간도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이 자신의 크기에 맞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딱 맞는 크기. 그 안에서 이 선생님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빈 방들이 주는 외로움도 없고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거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에 사는 것과 진정으로 거주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거주는 그 공간과 하나가 되는 것, 그 공간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주하고 있을까요? 강 선생님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과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그냥 쉬는 것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너무 큰 집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간이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진정한 거주는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간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집이 진짜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완벽한 집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지가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건이 조금 어지럽혀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집은 전시장이 아닙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다. 사는 흔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번째, 과거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 선생님처럼 과거의 물건들에 매달리지 마세요.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추억은 남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을 살 수 없게 됩니다. 3번째, 나에게 맞는 크기를 찾으세요. 이 선생님처럼 너무 큰 공간을 고집하지 마세요. 관리할 수 있는 크기,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크기. 그것이 나에게 맞는 크기입니다. 체면이나 습관 때문에 큰 집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작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하세요. 먼저 매일 10분씩 공간 마음 점검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공간에서 나는 편안한가? 이 물건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 환경이 나를 쉬게 하는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그냥 느낌 그대로 답하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 불편한가요? 어떤 공간이 답답한가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답을 찾았다면 적어두세요. 종이에, 노트에, 어디든 좋습니다. 거실의 저 선반이 너무 어지럽다.
방의 옷장을 정리해야겠다. 부엌에 저 그릇들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두기만 해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막연했던 불편함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다음으로 절대 무리하지 않는 정리 원칙을 세우세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하다가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 전체를 정리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너무 큰 목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은 서랍 하나만 정리하세요. 그것도 작은 서랍으로 시작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선반 한 칸을 정리하세요. 책 몇 권을 정리하거나 그릇 몇 개를 정리하세요. 모레는 옷장의 한 부분을 정리하세요.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만요.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입니다. 하루 이틀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정리할 때는 이 기준을 사용하세요. 물건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내게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남기세요. 필요하지 않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기쁨을 주는 물건이라면 남기세요. 추억이 담겨 있거나 보기만 해도 좋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물건이라면 남겨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고 기쁨도 주지 않는다면 감사하며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너는 내 역할을 다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정리하세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존중하며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돈 주고 산 건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집에 쌓아두는 것, 그것도 비용입니다. 공간을 차지하니까요. 마음을 무겁게 하니까요.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니까요. 물건의 가치는 산 가격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주는 가치입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이라도 매일 사용하고 기쁨을 주면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에 돈을 썼다는 이유로 지금을 희생하지 마세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언젠가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언제인가요? 1년? 5년? 10년? 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설사 나중에 필요해진다 해도 그때 다시 구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 물건보다 공간과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지 마세요. 정리를 하다 보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 물건, 돌아가신 배우자의 물건,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물건을 버리면 그 추억도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추억은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려도 추억은 남습니다. 사진을 버려도 그 순간은 기억됩니다. 만약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면 몇 개만 남기세요.
모든 것을 다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 하나나 둘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나 둘을 특별한 곳에 두세요. 서랍 깊숙이 숨겨두지 말고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서 배치도 생각해 보세요. 버리지 않아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배치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주 사용하는 것은 가까이, 가끔 사용하는 것은 멀리 두세요.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세요. 그러면 생활이 편해집니다. 가끔 사용하는 물건들은 높은 선반이나 구석에 두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둘째, 비슷한 것들은 한 곳에 모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종류는 한 곳에 모아두세요. 셋째, 빈 공간을 남겨두세요. 선반을 가득 채우지 마세요. 70에서 80%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두세요. 그 여백이 숨통을 틔워줍니다. 넷째, 햇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커튼을 열어두세요. 자연광이 들어오면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어두운 집은 마음도 어둡게 만듭니다. 다섯째, 식물 하나쯤 키워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집이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공간이 여러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곳으로 만드세요.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야 합니다. 소파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에 두세요. 테이블을 여러분이 편한 높이로 맞추세요. 조명을 여러분 눈에 맞게 조절하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한 곳만큼은 완전히 여러분만의 공간으로 만드세요. 작은 의자 하나와 작은 테이블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곳에서 아침 커피를 드세요. 그곳에서 책을 읽으세요. 그곳에서 창밖을 바라보세요. 그 공간은 여러분의 성소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의 공간입니다. 며칠 전 저는 다시 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몇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서랍 하나, 선반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물건들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하며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물건들을 정리하면 진짜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상하게도요. 그리고 강 선생님은 집의 배치도 바꿨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작은 화분도 몇 개 드렸습니다. 지금은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예전에는 집에 있어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집에 오면 편하네요. 제 집 같아요. 강 선생님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강 선생님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박 여사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청소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완벽하게 유지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만 청소해요. 그리고 조금 어지럽혀져 있어도 그냥 두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였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박 여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청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청소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시작해요. 제가 먼저예요. 집은 그 다음이고요. 박 여사님의 집은 예전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결국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 아파트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추억이 많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추억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집을 떠나도 추억은 남아요. 새 집은 작지만 관리하기 쉬웠습니다. 청소도 금방 끝나고 난방비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이 이 선생님의 크기에 맞았습니다. 여기가 훨씬 편해요. 예전 집은 너무 컸어요. 빈 방들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딱 맞아요. 제 크기예요. 이 선생님은 새 집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새로운 시작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줄은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좋네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삶이 정리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 오랜 물건을 정리하는 것, 오랜 공간을 떠나는 것,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쉬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서랍 하나를 정리하거나, 커튼을 활짝 열거나, 화분 하나를 드리거나, 좋아하는 자리를 만들거나,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집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쉴 수 있는 한 자리면 충분합니다.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크기에 맞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집은 전시장이 아닙니다. 집은 여러분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만드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조금씩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세요. 그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입니다. 더 큰 집이 아니라 더 편안한 집입니다.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더 완벽한 공간이 아니라 더 나다운 공간입니다.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먼저 공간부터 편안하게 만드세요. 집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